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되어주실 프로 참견러 치과 전문의 전영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영진입니다. 네, 우리 전영진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지금 또 인기가 많으세요. 치네요. 치과와 그리고 또 치의학에 관련된 정보들을 시청자분들께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또 직접 치의학 정보 관련한 너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홍보를 좀 네, 전박사랑이라고 다양한 치과 상식이라든지 전문적인 그런 지식에 대해서 아주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많이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첫사랑 다들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유, 아픈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도 유난히 아픈 기억이 네. 많은데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다들 첫사랑에 관한 기억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 때문에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첫사랑을 하게 되는데 사랑의 끝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이별이 있습니다. 아픔이 네. 다르죠. 네. 고등학교 첫사랑의 이별과 함께 또 찾아오는 너무 무서운 아픔이 있는데 바로 첫사랑니라고 해요. 첫사랑이 아플까요? 첫사랑니가 아플까요? 둘 다 아프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랑니가 좀 더 아프지 않을까? 네. 치과 의사 관점에서는. 물리적으로는 사랑니가 더 아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첫사랑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고 특히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 가장 안쪽에 있다 보니 관리하기도 어렵다라고 하고요. 매복사랑니라고 해서 안쪽에 깊숙이 파묻혀가는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 치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니에 관한 또 궁금증들 같이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니로 때늦은 고민 중인 40대 직장인입니다. 20살 무렵 구강검진을 통해 매복사랑니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아픈 것도 없고 굳이 빼야 하나 싶어서 그냥 둔 채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잇몸에 이유 없이 피가 나고 어금니 쪽이 붓기 시작하더니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욱신거려서 치과를 찾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매복사랑니에 비스듬히 고개를 내밀고 있더군요. 병원에서는 발치를 권유했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왔고 이제 와서 사랑니 뽑아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큽니다. 이 나이에 이를 뽑자니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요. 잇몸 치료만 받고 앞으로 꼼꼼하게 양치하면 통증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매복사랑니는 무조건 뽑아야만 하나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 뽑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와, 일단 사랑니를 20년을 함께 품고 오셨네요. 네, 우리 유진 씨는 혹시 사랑니? 저는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려 사랑니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뽑긴 했지만 사실 뽑기만 한 거지 잘 모르거든요. 매복사랑니에 대한 것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선 매복이라는 말은 이렇게 뭔가 숨어 있다는 표현이잖아요. 네. 사랑니는 아시다시피 우리 치아 중에서 가장 늦게 나는, 가장 안쪽에 있는 치아인데 이게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매복, 숨어 있는 사랑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랑이네요. 이렇게 사랑니가 매복이 되어 있다. 근데 사랑니가 잇몸 밖으로 당연히 나오면 오히려 치료하거나 관리하기도 훨씬 수월할 텐데 왜 잇몸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꽁꽁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실제 보면요, 이 사랑니가 또 제대로 잘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랑니는 무려 4개나 다 뽑았습니다. 네, 저보다 많으셨네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랑니가 제대로 못 나오는 이유는 이 앞골 크기, 턱뼈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덩치가 좀 크고 이렇게 턱뼈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으로 여기 턱뼈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랑니가 매복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복 사랑니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조금 이 얼굴이 좀 갸름하다든지 턱뼈 성장이 좀 떨어진 좀 작은 그 경우에는 이 사랑니가 공간이 없어서 주로 매복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나올 자리가 없었군요. 저도 사랑니가 났던 이유 혹은 매복되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사랑니를 담을 만한 그런 넉넉한 턱뼈가 없었기 때문이군요. 괜히 사랑니에게 미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사랑니를 보면 바로 나면 참 다행인데 비스듬히 나기도 하고요. 진짜 숨어서 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건 바로 나는 사랑니 그리고 이렇게 저도 경험해 봤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서 나는 사랑니 두 가지 알고 있는데 혹시 종류가 더 있을까요? 뭐 크게 분류를 하자면 일단 뭐 사랑니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정상 치아와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리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무래도 뒤쪽 안쪽 부위다 보니까 이 사랑니가 머리만 조금 삐집고 나오고 잇몸이 약간 이게 덮고 있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실제 이렇게 교합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랑니는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거든요. 네,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냥 단순 매복 사랑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뭐 발치하기도 좀 쉬워요. 그런데 공간이 이제 부족한 경우는 이 사랑니가 앞으로 약간씩 쓰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 쓰러진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복잡한 그런 매복 사랑니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매복되어 있고 이 치관, 머리가 조금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보면은 염증도 아주 잘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발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오늘 주제인 완전 매복 사랑니, 완전히 이렇게 누워 있는 거. 네. 치아가 완전히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완전 매복 사랑니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 매복인 경우에는 뭐 때로는 그냥 두기도 하지만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발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이렇게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 사랑니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이 다양한 사랑니 중에서 발치하기 가장 까다로운 사랑니가 혹시 뭘까요? 당연히 완전하게 매복된 사랑니겠죠. 그만큼 이 뼈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얘가 그냥 이렇게 턱 쓰러져 있으니까 그걸 정말 이렇게 뽑아내기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이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뽑느냐면은 이거는 그냥 잡고 뽑는 게 아니고 조각. 갑자기 네, 기억이 경험. 나네요. 네. 아픔이 있으시니까 네. 느낌 아시죠, 그죠? 알죠. 그렇게끔 치아를 이렇게 잘라서 뽑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매복된 부위에는 보통 뼈 공간이 부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뼈도 조금 뼈를 깎는, 뼈도 좀 쳐야 돼요.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도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마 시청자분들과 제가 공통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니를 저도 치과에서 뽑았는데 사랑니 치과에서 뽑아도 된다더라. 아니다. 사랑니는 또 대학병원에 가서 뽑아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랑니, 특히 매복 사랑니는 어디에서 뽑는 게 좋은 걸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대학병원 갈까 개인 치과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학병원이 좋긴 하지만 다 좋은 건 아니시잖아요. 사랑니 뽑으러 간다고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뽑아주실까요? 뽑아주시는 거 아니신가요? 교수님은 워낙 바쁘셔서 네. 조금 더 이렇게 특별 수술이라든지 양악 수술이라든지 구강암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수술하신다고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꼭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인근 치과에서도 사랑니를 잘 뽑으실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치과에서 보통 사랑니 안 뽑아주잖아요. 네. 왜 안 뽑아줄까요? 글쎄요. 힘드셔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니 뽑는 게 위험도도 높은데 이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잘 뽑는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가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치과 전문의 중에서도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랑니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려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사연자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오랜 시간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 사랑니 이 정도면 괜찮구나 하고 지니셨는데 최근 들어서 통증이 다시 생기셨습니다. 이렇게 매복 사랑니의 증상이 갑작스럽게 좀 나타나는 편일까요? 보통 사랑니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매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치 관리만 사실 잘 하신다면 거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제대로 관리가 특히 사랑니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음식물도 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충치 세균이라든지 잇몸 세균들이 많이 이렇게 염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 사랑니가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뭐 음식을 먹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런데 낭종이 가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 주변에 물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랑니도 움직입니다. 우리 왜냐면은 우리가 뼈가 여러분들 아시면 치아도 보면요, 사람 우리 얼굴의 뼈도 피부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조금씩 노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성장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뼈도 조금씩 뼈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흡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네. 결국 사랑니도 약간씩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니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는 특히 낭종이 있는 경우에는 또 매복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통증이 느껴지신다라는 얘기셨고요. 외복 사랑니는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뭐 발견도 좀 어렵고 진단도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복 사랑니의 진단하는 방법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그냥 치과에 오셔서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불리는 이 사진 하나만 그냥 찍어 보시면 네. 이게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 건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단순인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고 또 주변 치아에 영향을 주는지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진 하나만 정말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진짜 왜 사진을 통해서도 발견해내기 어려운 질병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훨씬 더 드러나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복 사랑니 좋게 좀 발견하시려면 검진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엑스레이 통해서 사랑니를 발견하셨어요. 그러면 발치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사실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예, 발치 과정을 조금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미리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발치하나요? 사랑니 뭐 간단하게 여기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마취도 조금 하치조 신경관 우리가 전달 마취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하는 마취 중에서는 조금 더 깊게 작용 시간이 오래 가는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네. 특별히 이 부위를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각이 이제 마비를 시키는 거죠. 아마 이런 스타일이 다 나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치료할 이가 여러 개다. 그러면 최대한 그 시간을 짧게 느끼고 싶어서 선생님 최대한 조금만 치료해 주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런 스타일인데 나는 아프기 싫으니까 한 방에 그냥 다 발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환자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외복 사랑니를 만약에 4개가 나신 거예요. 그럼 한 번에 발치를 하신다라고 하면 한 번에 최대 몇 개까지 발치가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 유진 씨도 한 방에 그냥 아유, 그런 스타일입니까?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반 개씩 발치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한 번에 하나씩 발치를 따로 했었거든요. 네, 보통 발치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꺼번에 좌우 4개를 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일단은 뭐 발치 위험도도 높아지지만 발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줘요. 뭐 양쪽으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꺼번에 뽑고 싶다면 보통 편적으로 위아래를 뽑는다든지 네. 그래서 2번 나눠서 이렇게 발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포증이 좀 심한 환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사랑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신 마취를 해갖고 뽑는 경우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아예 4개를 한꺼번에 전신 마취를 하고 입원도 하고 한꺼번에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신 마취가 아니고 국소적인 마취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개 위아래 발치를 하면은 아마 이게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도 좀 이렇게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지만 발치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별 지장이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니를 뽑는데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그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 환자분들이 특히 이 통증, 네. 무통으로 이렇게 치료해달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화 진정요법이라고 하는데 수면 마취를 해서 사랑니를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우리 환자분들이 워낙 공포심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환자들의 수요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면이죠. 완전 마취는 아니고 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네. 만든 다음에 사랑니를 뽑으면 아무래도 쉽게 그 다음에 또 덜 아프게 발치를 할 수 있으니까 수면 마취를 좀 하고 많이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 수면 네. 마취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뭐 내시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입 속으로 이렇게 뭐 넣어야 되잖아요. 네. 특히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입을 벌리고 이렇게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환자가 또 완전히 이렇게 전신 마취가 된다든지 또 의식이 뭐 완전히 이게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 수면 가수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놓고 환자분들 우리가 의식을 파악하면서 그다음에 사랑니 발치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면 마취의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사연을 제가 한번 다시 보니 40대 나이에 발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굳이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걱정도 되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매복 사랑니가 혹시 늦게 뽑는다고 조금 더 힘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랑니를 매복
된 사랑니를 뽑는 경우에는 뼈를 이렇게 조금씩 자르고 뼈를 약간 이개를 하고 발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인이 되면서 이 골화, 뼈가 좀 단단함이 더 증가가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 발치는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힘들죠. 애들 같은 경우는 뼈가 상당히 무르기 때문에 네. 이 발치 자체도 조금 쉽고 그 다음에 이 사랑니를 뽑고 나면 그 뼈 부분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뼈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골 성장이라든지 골 재생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아이들한테 좀 어린 청소년기라든지 20대 이하의 그런 경우에 사랑니 발치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부작용이 작죠. 예.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왕 사랑니를 뽑으려고 하셨다면 이게 하루 미루다가 10일이 되고 10일이 또 1시간이 되면서 막 이렇게 시간이 길게 늘어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뽑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매복 사랑니 뽑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만약에 방치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사연자분께서도 그렇죠. 네, 그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요. 치과 공포증이라고. 만약에 방치했을 때 어떻게 좀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우선 완전 매복된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파노라마 사진을 한번 찍어서 이 치아가 매복된 사랑니가 앞 치아의 뿌리를 이렇게 건드린다든지 흡수를 야기하는 또는 함치성 낭종이라고 이 낭종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네. 예, 근데 부분적으로 조금 머리를 이렇게 내민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요, 양치 관리만 정말 잘하시면 더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오늘 TV 보시고요. 의사청년 시청을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예비 신부님들의 사랑니 발치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미리 발치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치를 진행을 해야 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뭐 더 있으시거나 하시다면 참고가 상당히 될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니 발치하다가 또 신경에 마비가 온 경우도 좀 발생되기도 하고 가끔씩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사랑니를 발치할 때는 사랑니는 조금 치과 시술 중에서도 정말 난이도가 높고 환자가 통증을 많이 느끼는 그런 치료고 또 다량의 출혈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장계통에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어르신에게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EKG 모니터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부착을 해서 사랑니 발치하는 중에 환자분의 그런 전신 건강을 같이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서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발치를 하는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사랑니 발치 전문 센터라든지 병원에서 아무래도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게 조금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심장질환이나 뭐 고혈압, 당뇨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신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주치의분과 상담을 하실 때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되니까요. 말씀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받으신다면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매복 사랑니 발치에 대한 고통과 걱정도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요. 많이 아픈가요? 아픕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단순하게 치아 발치하는 거하고 사랑니는 좀 다르다. 네, 특히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치조 신경관이 상당히 통증을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니 발치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통증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 사랑니 발치할 때 이 수액을 통해서 환자분의 진통제를 같이 이렇게 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니 발치가 끝나고 나서도 또 그 요즘 무통 주사 여성분들 특히 뭐 산부인과라든지 이렇게 수술 하고 나서 출산 이후에도 보면 이렇게 수류탄 같은 게 달고 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요즘 우리 사랑니 뽑을 때도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라든지 사랑니 이렇게 심하게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통 주사까지 같이 조금 이용하시면 통증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대한 그런 공포는 많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지금 치과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정말 치료할 때도 여러분들이 수면 마취를 한다든지 수면 마취 하는 동안에도 또 진통제라든지 진통성 그런 주사제 같은 거를 수액제제를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혈관으로 집어넣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또 무통 주사 같은 걸 이용하면은 치료받는 과정 그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에도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사랑니 발치를 할 수 있으니까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너무 든든합니다. 아픔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지만 의학 기술과 서비스가 훨씬 더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때는 그냥 뽑았거든요. 보통 주사 맞으시면서 또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매복사랑니를 발치를 하기 전에 그리고 후에 관리를 또 잘 해주시는 게 모든 질환에 잘 치료가 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기 전후의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뭐 우선 뭐 처음에 수술 받고 나서는 이렇게 얼굴이 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콜드팩, 얼음으로 냉찜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통증 조절 잘 하시고 입안에 뭐 지혈 같은 걸 당연히 체크하실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 창상이 이 매복 사랑니가 이렇게 아물려 그러면은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입안이 완전히 이렇게 상처가 조금 아물거든요. 그 동안에는 과도한 음수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피해 주시고, 특히 매복 사랑니 발치된 부위가 때로는 폐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세정제 또는 뭐 주사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낫게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치 후에 말씀해주신 대로 잘 세정도 해가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에 잇몸이 조금 차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잇몸이 차오르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안의 상처들은 몇 주 걸린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부위에 뼈가 완전히 차오르는 거는 정말 4개월, 6개월, 뭐 수개월 걸린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발치 후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저희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워낙 바쁘게 또 지내다 보면 관리 소홀해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생기는 부작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관리하실 것 같아요. 사랑니 뽑을 때 가장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사랑니 뿐만 아니고 모든 치아를 뽑고 나면은 뼈 부위에 여기에 보통은 어떻게 아무냐면은 피가 혈병이 찹니다. 피가 차고 그게 이제 조직으로 바뀌는데 이 뼈가 혈병이 이렇게 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발치한 부위가 뻥 이렇게 빈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정상적인 힐링 과정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낫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랑니 발치할 때 요즘에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지혈제라든지 또 창상 치료를 도모하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사랑니 발치하면서 조금 추가 부담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조금 사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상처가 아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법으로서는 아무래도 이 사랑니가 이렇게 잘 빨리 이렇게 낫게 되려면은 입안 철저히 소독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C와 관련돼 있는 과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드시고 하시면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발치를 하셨다라면 그 안쪽에 혈명이 차오르기까지 관리가 잘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관리를 잘 하셨잖아요. 근데 애물단지 사랑니라고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빼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해서 나는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아도 돼, 이건 아닐 것 같아요. 노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사랑니는 어쨌든 입안에서 부분으로 나와 있는지 완전히 매복되어 있는지 우선 진단이 필요하고요. 네. 머리만 조금 이렇게 삐죽고 나와 있는 사랑니 같은 경우는 치아로 간주를 하시고 정말 양치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하루에 뭐 적게 닦아도 2번 정도는 치아를 닦으시는데 여기 작게 조그맣게 난 치아 좀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막 닦는 스트레스를 감수하시느니 뽑으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사랑니 뽑아야 되는데 하면서 지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자신도 모르게 잇몸 속에 매복 사랑니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정말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보석 같은 사랑니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내 자신의 그 치아가 없는 경우 또는 앞에 치아가 부실한 경우에는 때로는 그 부실한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 사랑니를 앞으로 당겨오는 그런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미리미리 이 내 사랑니의 건강도를 체크하고 얘를 발치를 할 것인지 또는 보석전을 앞으로 얘는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이렇게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랑니 중에서도 매복 사랑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은 오늘의 참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랑니 정말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특히 아플 때 오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체크하자. 미리미리 체크하자.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랑니로 고통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사랑보다 어렵고 아프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요. 이 매복 사랑니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병을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아프기 전에 미리 병원 찾아오셔서 숨어있는 매복 사랑니의 정체를 또 밝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참견거리들 잘 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들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함께 마무리 지을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